양방전은 박지원의 다른 소설인 허생전, 호질과 함께 양반에 대한 비판의 시리즈 작품이죠. 허생전이 양반의 경제적 무능, 그리고 허례허식에 집착하는 그런 양반을 비판하고 있다면, 호질은 양반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호랑이를 등장시켜 풍자와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반전은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을까요? 양반전에는 소위 중심 사건이 양반 신분 매매 사건이죠. 양반의 신분을 부자가 사게 됩니다. 신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에 중요한 풍자의 중심 내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차 매매 증서와 2차 매매 증서를 보면 양반이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특권의 내용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놀기만 하고 부당하게 특별한 권리를 부당하게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양반의 특권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또 양반의 그 허례허식에 집착하는 그런 관념적인 경향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풍자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문 소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전 소설에 속하고요. 한문으로 쓰여진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죠. 자, 조선시대 후기를 배경으로 해서 실제 우리나라의 실제 지명인 강원도 정선군이란 지명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사족이라고 하는 거는 선비 혹은 무인. 그러니까 선비는 이제 문관 출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고, 무인은 무관. 그러니까 이순신도 일종의 무인 양반 출신이죠. 자, 이 선비가 될 수 있는, 또 무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안과 자손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양반의 뜻을 정의해주고 있네요. 정선군에 어떤 양반이 살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겠고요. 실제 지명이기 때문에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양반의 기본적인 품성,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자, 어질고 착하다는 뜻이죠. 착하고 책 읽기를 좋아해. 좋은 성품이죠. 이건 사실 이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고을의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반드시 그 집에 찾아가 인사를 차렸다. 자, 군수가 매번 인사를 가서 할 정도로 그 정선군 지역에서는 이 양반이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인정받는, 존중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 이게 문제. 하지만 집이 가난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집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 양반이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안 나봐요. 일종의 경제적 무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르면 일종의 몰락한 양반들,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토지를 가지고 소작을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탄탄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면 그들이 토지, 양반도 숫자가 늘기 때문에 아마도 토지의 점유가 그만큼 줄겠죠. 그래서 몰락한 양반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살긴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마다 자, 군에서 환자를 빌려다 보래. 자, 환자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환자는 뜻을 적어 두셔야 되겠는데, 왼쪽 밑에 보겠습니다. 환자.
환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환곡이기도 하고, 자, 고을 관청에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겁니다. 이자는 많이 받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관청에서 곡식을 빌렸다가 다시 갚는 그런 제도이죠. 자, 다른 말로 환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서 먹고 나중에 갚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아무튼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 것이긴 하지만 빌려 먹긴 먹은 거잖아요. 자, 그렇게 몇 해가 지나다 보니 빌린 곡식이 일천섬, 한 섬이 80kg인데 몇 년 동안 먹다 보니까 일천은 약간 과장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많이 빌려 먹은 거야. 자, 그만큼 자 부채와 빚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자, 관청에서 빌려준 거를 다시 되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마침 관찰사가 그 각 고을을 관찰사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위에 있는 상급 행정기관의 장이죠. 고을을 순시한다는 얘기는 이제 점검을 다닌 거죠, 관청을. 자, 환곡의 장부를 보고 몹시 노했습니다. 자, 노할만 하죠. 왜냐하면 이 환곡은 다시 이제 되갚은 것을 받아서 다시 채워 놓아야 되는 거죠. 채워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비어 있다 보니까 몹시 이제 노했습니다. 자, 어떤 놈의 양반이 관하곡식을 이처럼 축냈단 말이냐. 관찰사가 명령했습니다. 야, 갔다가 가둬. 당연히 가두는 게 맞죠. 양반은 환자를 갚지 못해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합니다. 자, 군수는 양반이 가난해서 빌린 곡식을 갚을 길이 없는 형편을 딱하게 여겨서, 자, 군수는 자, 기본적으로 선한 인물입니다. 왜냐면 그가 무슨 사기를 친 건 아니고 빌린 것 안 갚은 것은 잘못이지만, 자, 갚을 길이 없는 형편이 딱합니다. 자, 갚을 능력이 없어. 자, 그것을 차마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자기 상급 관리인 관찰사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죠. 그러니 자기가 대신 갚을 수도 없고 해서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별 뾰족한 수가 없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한자성어로, 자,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묶어볼게요. 이걸 한자성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자, 손이 뒤로 묶여서 어떠한 수단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자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하지 못합니다. 자, 밤낮으로 울기만 해. 나가서 뭐라도 해봐야지. 하다못해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갚던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울기만 합니다. 자, 양반의 무능함,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지 못해. 자, 이것을 풍자하고 있네요.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고, 자, 우는 모습을 통해서 약간 그 양반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찌질하다,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사건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그 부인이 역정을 냅니다. 자, 평생 당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환자 갚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구려. 즉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 자, 여기서 부인은 갑자기 이제 남편을 탓할 수밖에 없죠. 책을 읽는 것이 환자 갚는 데는 소용이 없다. 이 부인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신합니까? 자, 여기서 부인은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양반의 독서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양반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 양반의 비생산성. 혹은 책 읽기의 비생산성.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네요. 한 푼 어치도 안 돼.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무능하다. 자, 한 푼 어치라고 이렇게 풍자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을의 부자가 가족과 상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마을의 부자는요. 자,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신흥 상인계층. 자, 신흥 세력입니다. 신흥 세력. 조선시대 후기에 양반을 어떤 능가하는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부자 같은 사람들이죠. 상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 혹은 이제 농사일을 이제 조금씩 땅을 늘려가면서 양반인 아니지만 토지를 점차 소유를 늘려가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가 말하기를, 자, 양반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늘 존귀하지만 나는 부자라도 항상 비천해서 감히 말탈 수도 없고. 자, 양반은 가난하지만 늘 존귀하다. 이건 사회적으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는 데 반해서 나는 부자이지만 항상 비천해서 감히 말을 탈 수도 없고, 자, 말도 못하게 하고, 양반을 보면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인 채 설설 기억의 바닥에 엎드려서 절해야 되고, 코가 땅에 닿도록 엎어져 무릎으로 기어야 해. 나는 항상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 양반들에게 당한 수모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반 하나가 가난해서 환자를 갚지 못하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생겼으니 필시 양반 신분은 유지하지 못할 듯 싶어. 그럼 내가 그 양반의 신분을 사서 가지면 좋겠다. 자, 여기서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당시 조선시대 후기에 양반의 신분 매매, 신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건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짚어주기 있는데 이걸 메모를 좀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도 당시 시대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어떤 사회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자인 평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는 과정을 알 수 있고요. 자, 신분제의 동요, 신분 매매를 통해서 신분 중의 동요를 알 수 있다. 너무 뻔한 내용이죠. 자, 마침내 그 부자가 양반 집을 찾아가 환자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제안. 주의하세요. 먼저 제안. 부자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부자였지만 양반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수모를 겪은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양반의 신분을 사고 싶어 해서 부자가 먼저 제안했다는 걸 기억합시다. 양반이 몹시 기뻐했습니다. 신분을 팔기로. 그러자 부자는 그 자리에서 관하로 환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 부자가 조금 굉장히 나이브하고 뭐라 그럴까요? 되게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네요. 이런 같으면 돈을 먼저 그냥 아무 얘기만 듣고 얘기만 나누고 말로만 듣고서 그 돈을 대신 갚아줍니까?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자, 계약서나 어떤 매매 증서 같은 걸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환자를 보냅니다. 대신 갚아준 거죠.
자, 이제 부자가 보내니까 군수가 몹시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어? 이 환자를 갚은 사람의 명의가 양반 이름으로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부자가 자기 이름으로 갚은 것으로 하지 않고 아마도 양반 이름으로 갚았겠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 왜? 그 양반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군수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갚았지? 이 사람 돈 없는데? 라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반의 집을 찾아가서 위로 어떻게 갚았습니까? 괜찮으신가요? 뭐 이렇게 위로하는 한편 환자를 갚은 그 맥락, 이유를 물어보고 궁금하죠. 당신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갑자기 생겼어? 응? 뭐 로또라도 맞은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려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양반이 갑자기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은 채 길에 엎드려. 자, 양반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번거지는 갓이 아니고요. 이 번거지는 누가 쓰는 거냐면, 자, 밑에 가서 잠깐 봅시다. 번거지는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 하인이 쓰는 털로 만든 모자입니다. 자, 하인이라고 쓰고 털모자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잠방이를 입은 채, 자, 잠방이라고 하는 거는 가랑이가 무릎까지 닿는 짧게 만든 옷바지, 그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7부 바지, 5부 바지 같이 이제 보이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런 잠방이도 번거지와 잠방이는 기본적으로 평민신분의 의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길에 엎드려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며, 자, 소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자기를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전에는 군수한테 절을 받는 사람인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갔더니만 양반이 자신을 양반보다 신분이 낮은 그런 평민으로 이제 자칭하면서 군수를 높여 부르는 겁니다. 소인이라고 칭하면서. 다시 말하면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평민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감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허,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양반은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신분을 판 거에 대한 일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군수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양반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귀하께서는 왜 이리 자신을 스스로를 욕되이 낮추십니까? 라고 묻자 양반이 더욱더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말합니다. 흥성하옵니다. 소인이 감히 스스로를 욕되이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이미 양반을 팔아서 한 달 갚았사오니 이제는 부자가 양반이다. 자신은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가 없다. 옛날 칭호를 함부로 쓰면서 양반 칭호를 쓰면서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군수가 탄식합니다. 자, 군자답구나 부자여, 양반답구나 부자여, 부유하되 인색하지 않으니 의롭다 할 것이요. 자, 갑자기 군수가 양반을 칭찬해. 자, 인색하지 않으니 의롭다. 자, 부자가 군자답구나 부자여, 양반답구나 부자여. 자, 이제 부자를 칭찬합니다. 부자.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양반 대신 갚아준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군수가 부자를 군자라고 칭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를 양반답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지만 인색하지 않다. 왜? 돈을 양반에게 대신 갚아주고 신분을 샀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의롭다 하다라는 말은 의의가 정의롭다, 옳다는 뜻입니다. 정의롭다, 옳다. 자, 이렇게 극찬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도왔으니까 어질다, 착하다, 선하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천함을 싫어하고 존귀함을 좋아하니 지혜롭다. 자, 그가 평민의 비천함을 싫어하고 양반의 존귀함을 좋아하니 또 심지어는 지혜롭다까지. 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다. 라고까지. 자, 군수가 누구를? 부자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분 매매가 사회적으로 과연 인정받는 일인가요? 물론 신분제도 자체가 옳다라고 볼 수 없죠.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조선시대의 신분은 사회적인 질서로서 오랫동안 존속해온 하나의 틀이고 그게 질서였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는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군수가 이상하게 그 제도를 수호하고 지켜야 될 그런 사람인 군수가 오히려 그 신분 질서를 깨트린 부자와 양반, 특히 부자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극찬해. 자, 부자는 지혜롭다, 의롭다, 군자답다, 어질다, 존귀하다. 그지? 인색하지 않다. 자, 이와 같은 극찬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맥락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요, 표면적으로는 부자를 극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극찬하고 있는 게 맞는데, 자, 표면적으로는 극찬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사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의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신분을, 자, 부를 이용해 신분을 산 부자의 욕심을 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야지만 이해가 돼요. 자, 부자의 욕심을 거꾸로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둡시다. 자, 표면적으로는 극찬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풀을 이용해서 샀으니까. 그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돈 있다고 신분을 물론 사고는 쉽겠지만 그렇게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사실은 다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군수가 그 말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자, 증서는 뭐 증명할 문서, 어떤 걸 공적으로 증명할 문서, 서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훗날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다툼이죠. 법적인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그쵸, 증서 없이 돈을 거래하게 되면 나중에 입을 닦거나 딴소리를 하게 되면 뭐라고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너와 내가 고을 사람들을 모아 증인으로 삼고 증서를 만들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두자. 나는 군수로서 마땅히 설명하겠다. 자, 이제 너라고 말합니다.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너라고. 자, 양반의 호칭을, 자, 깎아내렸습니다. 이제 호칭을 평민으로 대하기 때문에 너라고 부르고 있네. 선생이라고 하거나 그쵸, 그렇게 부를 호칭을 너라고 이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호칭이 변화했죠. 즉 양반에서 자 호칭이 자 소인으로 바뀌고 또 그리고 너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군수는 관하로 돌아가서 고을의 사족이며 농민이며 공인이며 사농공상, 자, 이 사농공상 네 가지 객을 모두 불러서 관아뜰에 모이게 합니다. 부자는 좌수와 별감의 오른쪽에 앉히고 좌수와 별감의 오른쪽,
양반은 호장과 이반 아래쪽. 자, 부자는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좌수는 밑에 가서 보겠습니다. 향청의 우두머리, 별감은 자, 고을의 좌수의 우둔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좌수, 별감, 그 다음에 자, 이건 양반들의 우두머리죠. 그 지역 양반, 지역 양반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장, 호장이라고 하는 거는 관아의 벼슬아치, 벼슬아치의 우두머리. 자, 부자는 오른쪽에 앉습니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신분이 상승해서 양반들의 우두머리와 비슷한 이제 서열에 놓이는 거죠. 자, 그리고 양반은 아랫자리, 자, 아랫자리에 세웁니다. 그 양반은 신분이 하강, 신분이 이제 떨어진 거죠. 자, 신분이 이렇게 깎여 내립니다. 여기서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를 기억해 둬야 돼요. 부자는 오른쪽, 양반은 아랫자리에 앉습니다. 자, 이건 신분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써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증서를 만듭니다. 자, 드디어 1차 매매 증서가 작성이 되는 거겠군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용입니다. 걸륭 10년 9월 모일. 자, 걸륭은 중국의 연호를 가리키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죠. 자, 청나라 때를 가리킵니다. 밑에 가서 볼까요? 걸륭이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 고종 때 연호여서 1745년을 가리킨다고 나와 있네요. 조선시대 후기에. 10년 9월 모일. 이 증서는 양반 신분을 팔아 관아의 곡식을 갚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그 값은 1천서입니다. 양반은 신호가 많다. 독소하면 사라고 하고, 벼슬하면 대부라고 하고,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하고, 자, 무신이면 서쪽에 쓰고 문신이면 동쪽에 들어서므로 이를 양반이라고 하니 네가 원하는 칭호를 따를지어다. 이 중에 아무거나 네가 풀고 싶은 대로 풀러라. 사, 대부, 군자, 무신, 문신 중에 네가 풀고 싶은 거 풀으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독서를 할 수 있고 벼슬에 나갈 수도 있고 군자라고 존경을 받고 혹은 장교나 혹은 관리로서 출세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누릴 수 있는 소위 이 호칭, 이 칭호는 뭘 의미합니까? 사회적으로 지배층의 지위를 누린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양반은 비천한 일은 절대 하지 않고 훌륭한 옛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구사하여 가져야 한다. 자, 이제 양반의 할 일, 뭐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천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자, 뜻을 고상하게 가져야 한다. 자, 이렇게 양반의 할 일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경이면 일어나 오경은 자, 새벽 3시부터 5시를 가리킵니다. 유황에 불을 붙여 등잔불을 켜고는 눈은 코끝을 보고 두 발꿈치는 모아서 엉덩이에 켜고 앉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눈은 코끝을 본다. 딱 집중. 두 발꿈치는 엉덩이에 괴고 앉는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자세. 무릎을 꿇고. 자, 동네 박의를 얼음에 박 밀듯 줄줄 외운다. 동네 박의라고 하는 책은 여기 오른쪽 봅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중국 남송시대의 동네 어조겸이 쓴 춘추 좌시전에 관한 논평풀이한 책. 춘추 좌시전, 자, 중국의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책에 대한 논평풀이 책을 얼음에 박 밀듯, 얼음에 박을 밀듯. 여러분들, 얼음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박은 둥글죠?
자, 둥글둥글한 이 박을, 예? 둥글둥글한 이 박을 얼음에 밀어. 그럼 얼마나 잘 밀리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힘없이 그리고 뭔가 암기할 때 중간에 까먹기 때문에 떠듬떠듬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없이 막힘없이 줄줄 외워야 한다. 그럼 그만큼 무릎 꿇고 앉아 새벽부터 책을 줄줄줄 암기하듯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3시, 5시 사이니까 한 4시 반? 적어도 5시 전. 해 뜨기 직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새벽부터 독서에 매진합니다. 그 다음 굶주림을 참고 굶주림을 참아야 되고 추위를 견디고 가난하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나 가난해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참고 견디고 밖에 꺼내지 않는다. 인내심 만땅해야 됩니다. 이를 딱딱 마주치고 손가락을 튕겨 뒷머리를 자극하며 입속에 침을 보면 몇 번에 나누어 삼켜야 한다. 손가락을 튕겨 뒷머리를 띵띵띵띵 이렇게 튕겨 이렇게 침을 모아도 침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삼키는 게 아니라 입속에 침이 고였을 때에도 소리가 안 나게 몇 번 나누어서 조용조용히 삼키는 거야.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그 자세 같은 걸 중시에 굉장히 우리가 잘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집중하는 자세, 똑바른 자세. 털모자는 옷소매로 닦아 먼지를 탁탁 털어 윤나게. 자, 털모자는 먼지를 늘 털어서 윤나게 해야 되고 손을 씻을 때에도 주먹으로 마찰하면 안 되고 손 씻을 때에도 격을 갖춰야 되고 양치질은 깨끗이 해서 입냄새가 없게 하고 자, 소리를 길게 뽑아 노비를 부를 때 야 이놈 예컨대 뭐 개똥아 크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개똥아 이렇게 걸음은 느릿느릿. 진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생활 매너 사람 부를 때도 천천히 부르고 걸음 느릿느릿 걷고 양치질하고 손 씻을 때에도 격이 있게 씻고 옷과 이런 저기에 먼지가 없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뭐합니까? 고문진보면 당시품이를 깨야만 것이. 자, 고문진보는 자, 옛날 고문의 진보, 진짜 배기 보석 같은 글들. 자, 시가와 산문 중에 좋은 거. 그러니까 고문진보라고 하는 거는 명문장. 여러 책들의 명문장을 모아놓은 거. 명문장 모음책. 자, 당시 품희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 시대, 당나라 시들의 시 모음, 좋은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집이 되게 시선집, 좋은 시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거를 깨알 만한 글씨로 100개 한 줄에 100자씩 써야 된다. 좀 여러분 왜 글자를 작게 씁니까?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여기 깨알같이 여기 보세요. 깨알같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돈을 만지면 안 돼. 쌀값을 묻지 말아야 된다. 자, 값도 묻지 말아야 돼. 그만큼 돈과 연관된 것을 천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얼마나 발에 땀이 나겠어. 발냄새 나고. 맨 상투로 식사를 하면 안 돼. 무슨 말이야? 식사할 때에도 자, 이건 의관을 갖추고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밥 먹을 때 아침에 정신없이 밥 먹을 때 뭐 사실 옷을 다 입고 밥을 먹습니까? 뭐 반바지 입고 먹기도 하고 러닝 셔츠만 입고 먹기도 하고 거의 그렇죠. 그런데 밥 먹을 때 양말 버선 다 신고
머리 다 감고 맨상투, 그러니까 의관을 갖추고 맨상투로 하면 안 되니까 상투 위에 망건 같은 거, 양반들 망건 같은 거를 쓰고서 의관을 갖추고 식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밥 먹을 때는 국을 먼저 떠먹으면 안 돼. 왜? 소리가 나니까. 마실 때 소리를 또 내면 안 돼. 이야, 진짜.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집을 때는 방아찌 듯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생파를 먹지 말아야 돼. 생파를 먹으면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뭐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 매매 증서 좀 뒤에 조금 남긴 했는데요. 이것들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첫 번째 매매 증서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체면을 지나치게 중시해야 되고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고요. 이런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자, 이런 매매 증서의 내용을 부자가 봤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양반을 사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았더니만 지켜야 할 일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후회스럽다. 자, 이런 양반의 매매 증서에 나타나는 양반의 어떤 그 지켜야 할 것들을 보면 양반들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 이런 속담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친다.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쬐다. 자, 아무리 궁하거나 다급해도 역시 체면을 깎지는 않는다. 죽어도 문자 쓴다. 위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분이 굉장히 중독되어 있다. 자, 죽을 먹어도 이를 쑤신다. 채통을 지키느라고 기색을 내지 않는다. 가난한 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다 있는 척 한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술 마실 때 수염을 빨지 말고 수염에 이제 술이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술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훑어서 손에 빨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자, 담배 피울 때에도 그 담배가 아까워서 볼이 움푹 피일 때까지 빨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를 때리면 안 되고 성나도 발로 차면 안 돼. 자, 이거는 이건 좋은 거네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릇을 발로 찬다. 이것도 폭력적이니까 안 되겠죠. 주먹질 하지 마라. 노비한테 욕하지 마라. 자, 이런 것도 역시 양반이 지켜야 할 좋은 품성인데 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양반이 되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말할 것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과 소를 꾸짖을 때에는 마솔판 원래 주인을 욕하면 안 돼요. 병나도 무당을 부르면 안 되고, 자, 무당을 왜 부르면 안 됩니까? 자, 이것도 유교에서는 무속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무속이 우연에 기대고 또 천운을 바라기 때문에 자, 그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질서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무속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멀리하라고 가르쳤죠. 이것도 뭐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사 지낼 때 중을 불렀다. 제사 지낼 때에도 중을 부르면 안 돼. 자, 유교를 중시하는 당시의 사상을 알 수 있죠. 화랫불에 손을 찌면 안 되고 말할 때 예를 드러내고 침을 튀기면 안 되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노름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온갖 행실 가운데 양반 신분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경우 이 증서를 가지고 관아에 나와서 벌어잡는다. 자, 이런 행실, 온갖 지킬 행실 가운데 어긋나는 짓, 자, 이것을 어길 경우, 규범을 어길 경우에는 증서를 가지고 나와서 벌어잡는다. 신분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지켜야 할 규범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반 신분을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한 사실을 마지막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님이죠. 정선군수 땡땡땡 서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 증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일찍 일어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돈 만들지 말고 쌀값도 묻지 말고 등등등등등등등 뭐뭐 하지 말기. 자, 전부 다 말기 아닙니까? 제면중식, 허례허식 이것을 풍자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매매 증서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여기 체크, 풍자, 허례허식, 체면을 중시하고 허례허식에 집착하는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군수와 좌수와 별감이 공동 서명을 하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통인이 도장을 찍습니다. 통인. 그래서 좀 통이란 단어도 중요하네요. 자, 단어 뜻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놔야 되겠습니다. 통인은 수령의 심부름꾼. 자, 수행비서, 수행비서, 심부름꾼. 관리는 아니고 잔심부름꾼, 수행비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북이 둥둥 울리듯 하고, 자, 그만큼 뭐에? 도장을 찍는데 양반의 위험이나 위압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 모양은 북두성에 세로로 놓이고 삼성에 세로 거듭있다. 자, 증서의 도장이 많이 찍힌 별이 세로로 삼성이라고 하는 건 삼형제 별, 오리온 별자리를 가리키는데요. 가로로 놓인 듯 그만큼 도장이 많이 찍혔다는 겁니다. 자, 매매 증서를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후장의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한참 멍하니 있다. 자, 이거 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왜? 기대와 달라서. 중요한 부분이네. 자, 부자의 반응, 멍해. 왜? 기대와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이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선과 같다고 들었는데 기대했던 건 뭡니까? 기대했던 건 신선같이 사는 거였어. 그런데 너무나 빡빡해. 양반 너무 힘들어. 자, 이뿐이라면, 양반이라는 게 이뿐이라면 신선 같은 걸 기대했는데 이뿐 지켜야 할 규범이 너무 많아. 그 내용도 대부분 다 뭐야?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허례허식에 가까운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 저에게 뭔가 이익들, 자, 신선같이 살고 싶었는데 양반돼서 지켜야 할 규범과 허례허식만 많다 보니 싫다. 이거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이익이 되게끔 증서를 고쳐주세요. 실질적 이익을 적어달라고 증서에 포함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군수가 그냥 군말 없이 바로 새로 만들어. 되게 쿨한 분이네요. 토도 달지 않고 자, 새롭게 만듭니다. 이쁜 지켜야 할 규범과 허례허식이었죠. 아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의무만 나열 때 의무. 실질적 이익이 없다. 그리고 의무만 있다. 자, 이익 대신 의무만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점을 자, 부자는 마땅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차 증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하늘이 백성을 내 산업공상 4가지 백성이 있는 바 그 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사인데 선비인데 이를 잃어 양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 드디어 이제 앞의 내용까지 앞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자, 이름이 막대하다. 이 부분부터가 1차 매매증서와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2차 매매증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뭐와 백고와 다른 내용입니다. 이름. 자, 이익이 막대하다. 엄청나게 크다. 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지만 농사도 않고 장사도 하지 않아. 자, 경제적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신에 뭐합니까? 농사와 장사 대신에 뭐합니까? 글공부 대충, 그것도 대충의 대충. 농사 장사 대신에 글공부를 대충 해서 크게 되면 문과급제, 작게 되더라도 진사급제. 자, 문과에 급제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 행정고시, 그러니까 5급부터 적어도 5급 이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5급이면 어떻게 될까? 4급인가? 동장 이상. 갑자기 뭐 처음 봤는데 동사무소 지역주민센터에 그 동장 이상의 직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게 되더라도 진사급제. 자, 김진사, 이진사 할 때. 자, 문과 홍패가 2척에 불과하지만 문과 홍패라고 하는 거는 합격 증서입니다. 과거 합격 증서인데요.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다가 누구는 어디 먼데 실시한 시험에서 뭐 급제했다, 뭐 이에 증서를 확인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홍패 증서예요. 2척에 불과하다. 2척이니까 한 5, 60cm 정도 길이에 해당합니다. 이 길이가 2척, 5에서 60cm. 그 안에 온갖 물건이 구비됐다. 홍패 합격 증서에 어떤 이익이 있다? 온갖 물건. 자, 이익을 거기서 문과 과거 급제하면 이익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돈자루다. 대충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돈을 쓸어 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0살에 진사되어 처음 별설길에 나설지라도 이름난 음관이 될 수 있고, 자, 음관도 단어 뜻 주의합시다. 과거를 거치자. 과거 시험 붙이지 않고 조상이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죠? 별설길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교수면 아들도 그냥 교수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검사면 아들도 검사가 되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아버지가 검사인 자는 자식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쉽게 합격을 시켜주거나 그냥 시켜주는 거죠. 자, 일산바람의 기가 헤어지. 일산바람. 일산은 자, 햇빛을 가리는 양산입니다. 귀가 헤어진다? 자,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날에도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일산을 쓰고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귀가 휘어진다. 얼굴이 안 탄다. 얼굴이 희다. 이런 얘기죠. 고생을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설렁줄에 대답하는 아래 것들에 예의한 소리에 배가 부해지며. 설렁줄이 뭐냐면 옛날 그 집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처마 끝에 줄을 달아놓고 그 줄 끝에는 방울이 있어가지고 줄을 잡아다니면 사람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집 처마가 이렇게 끝이 있다면 집이라고 쳐봅시다. 여기에 줄이 달려 있어. 사람이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요. 이 줄을 잡아당겨. 그래서 줄을 땡땡땡 잡아당기면 그래서 부르는 거죠. 야, 개똥아 부르면 이 설렁줄을 잡아들이면 아래 것들이 예의하면서 이제 뛰어나옵니다. 자, 그만큼 편리 사는 거야.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고 직접 하지 않고 뒤에 하인들을 시키는 거죠. 야, 물 떠와라. 야, 뭐 해라. 야, 뭐 해라. 이 줄만 잡고서 종을 울리면 다 심부름 시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배가 부해진다. 배가 불러진다는 뜻이죠. 배가 하얘지고 배가 나온다는 얘기야.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방에는 단장한 기생의 귀걸이가 떨어지고. 자, 방에는 귀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뜰에는 학을 길러. 자, 우아하게 삽니다. 자, 펫을 기르면서 즐긴다는 얘기죠. 자, 음관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세습한다. 벼슬을 세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요즘도 오면 부잣집에서 부자 아들 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교수 아들 많고요. 또 의사가 의사 아들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쁜 방법으로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뭐 그들이 의사 아들이 의대를 가는 경우가 많고요. 교수 아들이 또 교수 가는 길을 또 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길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 돈도 있고 길도 알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돈도 없고 길을 또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튼 현대 사회에도 그런 사회적 지위가 또 직업이 대를 거쳐서 세습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음관. 여기 음관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권력을 세습하는 바탕. 권력을 세습한다. 그 다음에 여기 설렁줄을 가지고 하인을 부른다. 자, 이건 무의도식. 그 다음에 기생과 같이 살아. 향락을 추구하는 거죠. 자, 여기의 내용 중에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기억해 둡시다. 권력, 세습, 무의도식, 향락. 그럼 무의도식은 별표 한 3개 합시다. 무의도식은요, 할 일 없이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해. 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긴 하죠. 한 방에 돈 확 벌어가지고 뭐 30대 이후에 그냥 파이어, 자기 자신을 해고하고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이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그냥 일찌감치 은퇴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면서 일찍 노후를 시작하고 평생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노닥거린다. 무의도식하고 싶다. 자, 그런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무의도식이라고 합니다. 자, 곤궁한 사는 시골 살아도 제멋대로는 볼불.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양반들이 어떤 횡포를 부리는지. 자, 그거를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웃집 소를 빼앗아다가 자기 소도 아닌데 이웃집 소를 빼앗아. 양반이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나쁜 짓을 뺏어다가 지 돈을 먼저 가라.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다가 제 밭 김을 먼저 한다. 자, 그러니까 소를 뺏는 것은 재산을 폭력적으로 갈취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제 밭에 김매기를 먼저 노동력도 역시 갈취합니다. 재산도 갈취하고 노동력도 갈취해. 양반이라는 지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한들 자, 누가 감히 대들겠느냐. 양반이 무서워서 사회적으로 그들을 우월한 계급계층으로 보장해주기,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대들지를 못하는 거죠. 자, 권력을 이용해서 횡포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다가 코 속에다가 잿물을 들이붓고요. 자, 고문도 하고, 고문. 머리끄덩이를 돌리며 긴 머리를 뽑은들 폭력을 행사합니다. 고문하고 폭력 행사를 해요. 자, 그렇게 한들 감히 원망하지 못합니다. 양반들의 특권을 쭉 열고, 어떤 특권? 부당한 특권. 부당한 특권과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나쁜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네요. 자,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이렇게 특권을 요구하는 두 번째 매매 증서를 이제 부자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딱 보더니 이야 진짜 끝내주네. 사실은 그가 첫 번째 매매 증서에서 의무와 그 할 일만 있고 규칙만 있고 특권이나 이익을 받았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었는데 실제로 특권들을 쭉 열거해 주자 부자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좋아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혀를 내두르며 수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두세요. 스탑잇. 맹랑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맹랑하다, 근거 없는, 설득력이 없는 그런 주장이다.
의견이다, 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들이 2차 매매 증서의 양반의 특권으로 나열하고 있는 권리로 나열하고 있는 이로운 것들의 내용 보니까 그 이로움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없다, 설득력이 없다. 양반이 이로움을 자기도 원했지만 그 이로움이 이렇게 횡포와 갈취,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권력의 횡포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권을 내가 바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장차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 야 별표 3개 빵빵빵.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자 풍자가 여기서 극대화되죠. 양반 이퀄 뭐다? 도둑놈이다. 자 부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더니만 죽을 때까지는 다시는 양반이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반 되기를 포기했다. 그러면 천섬의 환곡 환자를 대신 갚아준 건 어떻게 됩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자기가 줬으니까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았을 것인지 그래서 양반이 다시 감옥에 갔을 것인지 그것은 알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끝났네요. 자 이제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반들의 무능과 허례허식, 탐욕, 횡포에 대한 풍자 뭐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후기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자 뒷부분의 학습활동 내용 중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물 성격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 군수와 감사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감사는 관찰사하고 나와 있습니다. 관찰사 내지 감사는 군수의 상급 관리인데요. 이가 이제 양반의 환자 천섬을 빌려 갚지 않은 것을 장부를 보고 지적하면서 군수한테 혼내줘, 빨리 얘를 잡아들이라고. 그리고 감사는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적어두세요. 감사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자 군수는 어때요? 일단 양반이 처음에 그 환자를 갚지 못하자 딱히 여기죠. 그리고 나중에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산 것을 알고 찾아가서 부자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신분 증서 매매를 작성케 하죠. 자 군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군수는 결과적으로 매매증서 특히 두 번째 매매증서 작성을 통해서 부자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신분을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유도한다. 자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분의 매매에 대한 군수의 간접적인 비판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신분 매매를 방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어요. 자 군수 부분 주의합시다. 군수 매매증서 작성을 통해서 양반의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특권들을 부자로 하여금 알려줌으로써 신분 매매를 방해하는 숨는 의도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자 양반의 무능, 그 다음에 허례허식, 그 다음 횡포, 부당한 특권에 대해서 자 부당한 특권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죠. 자 문서 작성을 통해서 드러내 주니까 폭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양반들을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역할을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중요합니다. 군수, 빵빵빵, 군수. 자, 부자 스스로 포개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 신분 매매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 그리고 양반의 그런 무능과 허례허식 횡포를 그 부당한 특권들을 폭로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양반들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잘 적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며 딱 1시간이 지났네요. 잘 정리해서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바이바이.